2026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진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에요. 금융당국이 수년간 시장에 피를 빨아먹던 부실 기업들, 우리가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아예 뿌리 뽑으려고 칼을 빼든 아주 계획된 대대적인 청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숙청의 전말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시장에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그 현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원인을 파고들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이 숫자 54,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숫자입니다. 무려 54곳이에요. 이게 뭐 그냥 이름 없는 작은 회사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2차 전지 테마로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금양, 그리고 1세대 건설사로 유명한 삼부토건, 심지어 한때는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갔던 STX 같은 굵직한 이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이 사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금양입니다. 이 금양의 비극을 통해서 이번 시장 숙청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금양은요, 그냥 평범한 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콩고에 있는 리튬 광산에 투자한다.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런 아주 화려한 미래 청사진을 내놓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른 거예요. 당연히 이 엄청난 비전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했고, 주가는 회사가 돈을 버는지 어쩌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수십 배가 폭등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주가는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작 회사의 실적은 반대로 딴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 엄청난 괴리감,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는커녕 있는 돈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025년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니까 이건 뭐 재앙 수준이었어요. 영업손실이 418억 원, 이건 기본이고요. 진짜 치명적인 건 바로 순유동부채. 이게 뭐냐면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할 빚이 회사가 가진 현금보다 무려 6,112억 원이나 더 많았던 뜻입니다. 이건 뭐 사실상 회사가 부도 직전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죠. 결국 외부에서 회계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서도 이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회사 곧 망할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이 재무제표 믿지 마세요 라는 공식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붕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24만 명. 이게 누구냐면 금양 주식의 무려 72%를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 바로 개미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의 꿈과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이 금양 사태는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아주 오랫동안 퍼져 있던 고질병, 바로 좀비 기업이라는 더 큰 문제의 한 단면에 불과해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좀비 기업, 말 그대로예요. 스스로는 돈을 벌 힘이 없어서 외부에서 계속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는, 마치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환자 같은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하고 좋은 기업으로 가야 할 소중한 돈을 전부 다 빨아들이면서 시장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 특정 산업만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건설업 쪽에서는 부동산 PF 위기가 터지면서 삼부토건 같은 회사들이 무너졌고요. 한때 잘 나가던 STX 같은 중공업 기업도 회계 부정 문제로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던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마저 투자금이 딱 끊기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어요. 말 그대로 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인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이런 좀비 기업들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하필 2026년, 바로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적인 변화를 이끈 건 바로 정부와 금융당국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시장에 이 고질병을 뿌리 뽑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한 새로운 규제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새로운 규칙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기업 가치 기준을 확 높였고, 둘째, 소위 동전주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고, 셋째, 회계 부정 같은 나쁜 짓은 단 한 번에 아웃시키는 제도를 도입했고, 넷째, 재무 상태를 훨씬 더 깐깐하게 자주 들여다보게 바꿨습니다.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남아있으려면 최소한 시가총액이 40억 원은 넘어야 했는데 이 기준이 200억 원으로 무려 5배나 뛰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그냥 탈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심각한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예전에는 벌점을 쌓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단 한 번만 걸려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만 걸려봐라. 바로 아웃이다. 이런 거죠.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을 한번 싹 정리하고 나면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단기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익도 있겠죠. 그 양면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고통은 엄청날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거고 시장은 당분간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이건 시장의 독을 빼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실 기업들을 쏟아내야만 그 돈이 정말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늘 저평가받던 이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시장 전체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결국 2026년의 이 대규모 상장 폐지 사태는요, 뜬소문이나 테마만 줬던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정말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진짜 가치 투자의 시대를 강제로 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대한민국 증시는 과연 한 단계도 성숙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겁니다.